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빅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분석 도구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빅데이터 분석하면 우리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학습 또는 데이터 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하는 도구들이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면 우리가 통계 분석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그랬는데 이 통계 분석 도구 툴에는 첫 번째가 그래픽 툴이 있고요. 두 번째가 신텍스 툴이 있습니다. 그래픽 툴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보시면 화면에 우리가 띄워주죠. 프로그램이 띄워져서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데이터를 집어넣고 하는 그런 툴들을 의미하고요. 신텍스 툴은 우리가 이 명령어들을 우리가 쳐야 되는 툴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래픽 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화면. 그래서 그래픽적 환경이라고 하는데 또는 GUI 환경이라고 합니다.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그래픽 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면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세팅 값들이 이렇게 화면에 옵션 세팅 값들이 보여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어떤 변수들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해서 버튼을 클릭만 하면 결과가 분석되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툴을 그래픽 툴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SPS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ES도 있고 SDTA 또는 미니탭 또 매틀립 이런 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툴들은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유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비쌉니다. 툴들이. 그래서 어떤 기관에 들어가면 이런 툴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고 또한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비싸겠죠. 이런 툴들을 구매해서 사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우리가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죠? 버튼만 몇 번 누르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많이 쓰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래픽 툴들은 우리가 비싸기도 하고 또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한 결과를 다음에 또 분석하려고 그러면 이 작업을 한번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같은 작업을 할 때마다 이게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면 그 다음번에 하면 또 이렇게 세팅 값을 또 처음부터 다시 해서 세팅해서 돌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장점은 초보자들이 사용하기가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만 몇 번 누르면 되니까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점은 일단은 이 위에 있는 툴들만 보면은 유료고요. 비싸고요. 아주 비쌉니다. 그 다음에 한번 사용한 거를 재사용할 수가 없고 할 때마다 계속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단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신텍스 툴을 하는데 신텍스 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클릭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명령어.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런 명령어들을 입력하는 게 또 영어로 돼 있고 이렇게 타이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툴을 많이 선호하는데 이 툴의 장점은 신텍스 툴의 장점은 한번 저장하면 그 다음에 계속 이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쓸 때는 다시 또 세팅하지 않고 이 파일을 이 신텍스 코드를 그냥 이용을 해서 또 사용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쓸 때는 계속 반복해서 복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뒤에 가면 한번 이거 배워놓으면 또는 이 코드 한번 작업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재사용하거나 사용하기가 오히려 더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텍스 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장점은 무료라는 겁니다. 전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무료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편리하죠. 그래서 장점은 무료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단점은 처음에 배울 때 좀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툴 중에 그동안에 유료로만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무료로 제공되는 툴이 있습니다. 그게 자모비라는 툴인데요, 이 자모비는 R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그래픽 툴 하면 그래픽 툴과 유료 그래픽 툴과 무료인 신텍스 툴, 이 두 가지만 있었는데, 최근에 이 그래픽 툴도 무료로 하는 자모비라는 툴이 나와서 최근에는 이 자모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자모비 툴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자모비는 우리 그 경영 통계학 시간에 제가 SPSS를 옛날에 사용하다가 자모비 툴로 바꿔서 하는 게 우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요걸 배우고 싶은 사람은 우리 뒤에 가서 우리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걸 보시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자모비를 배워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신텍스 툴인 R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R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텍스 툴은 말 그대로 타이핑을 하는 툴인데요, 크게 R과 파이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학습 도구 툴들이 있는데요, 이 기계학습 도구 툴은 통계 분석 도구가 아니고 기계학습적인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툴입니다. 자, 그래서 IBM 어널리틱스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클레멘타인이라고 불렀는데, IBM에서 이 어널리틱스 클레멘타인을 흡수하고요, 또 SPSS도 같이 갖고 와서 통합됐습니다. IBM에서 이 두 개의 패키지를 다 구입을 해서요, 요즘은 IBM SPSS, IBM 어널리틱스 이렇게 우리가 불러서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픽 툴이 있는데요, 당연히 IBM 어널리틱스는 돈을 주고 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계학습 툴 중에서도 이 웨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웨카는 무료 버전입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어서 초보자들은 처음 기계학습 배울 때 웨카를 사용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 기계학습 툴을 배울 때는 옵션을 여러 개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이러한 그래픽 툴은 단점이 화면에 세팅되어 있는 옵션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기는 쉬워도 나중에 확장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 이제 초보자들은 쉽게 접근해서 사용하다가 결국은 신텍스 툴로 다 우리가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이 신텍스 툴에는 우리 R과 파이썬, 그 다음에 텐서플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R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도구들이 있는데, 이 도구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PSS 툴입니다. 이런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자모비는 이렇게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래픽 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변수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자동으로 이쪽에서 우리가 실행되도록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R과 R 스튜디오가 되어 있는데, R 이렇게 되어 있고요. R 스튜디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R을 사용합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이썬입니다. 파이썬도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이런 코랩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IBM 어널리틱스입니다. 자, IBM 어널리틱스 옛날에는 클레멘타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런 식으로 화면에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하면 이 순서대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결과가 나오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웨카라는 툴이 있습니다. 웨카라는 툴도 이 그래픽 툴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마이닝 또는 기계학습 툴로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이런 옵션을 체크하면 이런 그래픽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이거보다는 주로 R, 신텍스 패키지들을 많이 씁니다. 혹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픽 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미 저희가 학과에서 수업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자모비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모비 요걸 이용해서 저희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동안 우리 경영 통계학에서 했던 수업 자료들이 여기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또는 웨카하고 클레멘타인을 좀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웨카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실습할 수가 있는데, 클레멘타인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빅데이터 분석 도구 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신텍스 툴들이 있어서 그 툴을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고 하는데, 이 어떨 때는 R을 쓰고 어떨 때는 파이썬을 쓰는지 이거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R과 파이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뒤에 가서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텍스 툴이라는 거는 원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계에서 데이터 분석할 수 쉽게 우리가 개발해서 확장해서 쓰는 그런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무료고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로버트 젠틀맨이라는 분과 로스 이아카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이 베이스 언어는 S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베이스 언어가 있는데요. 이 S 프로그래밍 언어는 베일 연구소에서 만든 통계적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 S 프로그래밍 언어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 R이라는 엔진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R의 기본 베이스는 이 통계 방법입니다. 즉, 그래서 통계적 프로그래밍, 통계를 위해서 주로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베이스 자체가, 목적 자체가 통계적 베이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통계 툴이다. 그 분석에 맞춰진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통계적 분석 방법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자료 분석에 많이 삽니다. 여기서는 통계 분석이라고 했는데, 통계 분석 이외에 기계학습 또는 데이터 분석 전체를 의미합니다. 꼭 통계라고 하는 게 아니고 통계와 데이터 분석을 포함해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계학습적 방법 데이터 마이닝이 없었을 때는 주로 통계적 방법을 사용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계학습 또는 데이터 분석 방법들이 기계학습적 분석 방법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통계적 방법 또는 기계학습적 방법, 데이터 마이닝 방법 통합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 방법, 이거를 통합해서 쓰는 툴이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R은 분석 엔진을 의미합니다. 근데 분석 엔진을 좀 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툴을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IDE 툴이라고 하는데, 이 엔진만 가지고 쓰기는 문제가 많죠. 예를 들자면 자동차는 이렇게 핵심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엔진을 R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엔진을 다루기 위해서 사용자가 이 엔진을 다루면은 우리가 작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지금 보시는 이런 대시보드, 자동차 안에서 이 대시보드만 운전해서 핸들을 꺾고 페달을 밟고 하면 이 대시보드에서 한 것들이 엔진에 이게 보내져서 엔진이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툴을 우리가 통합 개발 툴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 I 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R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은 그래서 여기다 신텍스를 넣고 개발 환경하고 하면 너무 단순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R 스튜디오라는 거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은 뒤에 가서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직접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드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코드에 대한 결과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R 엔진입니다. R 엔진. 네, 요 R 엔진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 패키지 파일들이 파일을 저장하고 변수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파일도 저장할 수 있게끔 사용자들이 이거를 R을 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툴입니다. 그래서 R을 바로 쓰기보다는 R을 쓴다 그러면 이 RStudio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Studio, R이라는 건 핵심 엔진이고요. 그 R을 쓰기 위해서 RStudio를 설치해서 씁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R을 먼저 설치를 하고요. 1번 R을 설치하고 R을 설치한 위에 RStudio를 추가로 설치해야지만 우리가 되고요. R을 바로 접속해서 쓰는 게 아니고 RStudio에 접속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썬입니다. 파이썬도 요즘 많이 쓰죠. 자, 그래서 개발자는 네덜란드의 기로반 로썸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원래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 툴이 아니고요. 원래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통계 분석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원래 개발하는 툴이고요. 통계는 데이터 분석 차원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데이터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틀리고요. 사용 방법도 비슷하지만 이제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래는 파이썬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툴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 프로그래밍 개발, 그 컴퓨터 학과나 이런 개발하는 그쪽 학과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개발을 많이 합니다. 즉 데이터 분석 툴의 역할도 하지만 원래는 프로그래밍 언어 툴이었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 툴을 이용해서 우리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마이닝 이런 쪽에서 데이터 분석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자, 원래 만들어진 언어가 이 파이썬인데 이 파이썬 이전에 C라든가 또 자바라든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코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간단하다는 말은 이제 그런 것보다 좀 쉽게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주로 알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것도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사용을 하다가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기계학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라이브러리 모듈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라이브러리는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원래 사면 윈도우즈라는 환경이 있죠. 그 윈도우즈라는 게 파이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윈도우즈를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워드 또는 엑셀 또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무료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상용화된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지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파이썬이나 R은 엔진을 의미합니다. 윈도우즈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즈 실행.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설치를 해서 깔아서 쓰면 됩니다. 그거를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패키지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면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파이썬 또는 R을 설치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기계학습, 통계 패키지 또는 관련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으면 그거를 파이썬이나 R에다가 엔진에다가 설치하시면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들도 전부 다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해놔서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발되어 있는 거를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파이썬이라는 엔진이 있고요. 그 위에다가 또 뭘 쓰냐면 우리가 R 위에 R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파이썬이 있으면 파이썬을 설치할 수 있게 쉽게 통합 개발 툴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은 이런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위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서 이렇게 깔면 되는데요. 이런 화면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일일이 설치해서 깔기 어려우니까 구글에서 우리 클라우드 시스템처럼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구글 콜앱이라는 툴입니다. 구글 콜앱으로 들어가시면 구글 콜앱에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무료로 인터넷만 접속이 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구글에서 쓰는 클라우드 컴퓨터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빨리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지금 이런 주피터 노트북을 내 컴퓨터에서 설치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다만 단점은 있어요. 이게 12시간 제한이 좀 있습니다. 한번 사용할 때 12시간 하고 또 쉬었다가 또 사용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CPU 속도가 12시간 지나면 좀 느려지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단점들보다는 내 컴퓨터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구글 콜앱을 많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도 제 유튜브에다가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확인하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참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참이라는 게 있는데 파이참은 R 스튜디오랑 비슷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이렇게 치면 코드에 대한 결과가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주피터 노트북은 코드가 있으면 이 코드에 대한 결과를 바로 밑에 화면에 보여줄 수 있도록 코드 결과가 저장을 다 합니다. 자, R과 R 스튜디오는 코드만 저장을 하는데 이 결과는 저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엔터 치면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 저장이 안 되는데 주피터 노트북은 이렇게 결과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싫다. R과 R 스튜디오처럼 코드만 저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 파이참이라는 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파이참 또는 주피터 노트북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요즘은 우리가 그 딥러닝을 많이 하죠. 인공지능 딥러닝 파트 쪽을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 딥러닝 쪽은 우리 텐서플로우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좀 확장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텐서플로우에 보면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홈페이지가 개발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파이썬 안에 요거 텐서플로우가 내장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불러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R과 파이썬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는 우리가 R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코드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이제 개발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로 활용하는 측면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통계 분석이라든가 기계학습 분석 등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주로 R을 사용을 하고요. 파이썬은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또는 통계 분석도 할 수 있는데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통계 분석하시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기계학습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통계 분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R을 많이 사용하고요.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R과 파이썬을 한 반반 정도 사용을 하고요. 근데 특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할 때는 파이썬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R에서는 인공지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R은 통계 패키지, 데이터 분석용이기 때문에 통계 분석과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데는 우리가 무리 없이 사용을 하지만 파이썬에서 쓰는 데이터 딥러닝 파트를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학습 플러스 딥러닝 쪽으로 인공지능 쪽으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계학습 딥러닝을 이용한다. 또 추가로 일반 프로그래밍을 원래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프로그램하고 연동돼서 하는 사람들은 파이썬을 쓰게 됩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면 인공지능을 결국은 프로그램으로 녹여서 그걸 우리가 코딩으로 프로그램해서 어떤 툴을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툴을 만들려면 결국은 프로그래밍 관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 R은 데이터 분석용 도구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잘 되어 있고요.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그 개념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R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예, 물론 툴은 비슷하지만, 신텍스 툴이지만 난이도를 보면 파이썬이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사회과학 하는 분들, 경영학이나 뭐 사회복지학과나 또는 이러한 다양한 그 데이터 분석 위주로 다루는 사회학과, 그죠? 쪽이 많이 쓰고요. 파이썬은 공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공대에서 일반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이 프로그래밍에 딥러닝 또는 인공지능, 기계학습까지 연동해서 요즘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개념과 그걸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만드는 방법까지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파이썬을 많이 써요. 이과나 공대 개념은 파이썬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일반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만 필요로 하는 사회과학 쪽은 R을 위주로 해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R 스튜디오, 우리 통합 툴은 R의 엔진에다가 R 스튜디오를 깔아 쓰고요. 파이썬은 파이썬 엔진에다가 우리 주피터 노트북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 주피터 노트북 또는 파이참,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다음에 스파이더,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아마 주피터 노트북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일일이 이거를 하나씩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나콘다라는 통합 배포 툴이 있어요. 이 아나콘다를 깔면 아나콘다 안에 주피터 노트북, 파이참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다만 아나콘다는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일 용량이 엄청 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 만약에 주피터 노트북만 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초보자들은 이런 걸 다 사용하기 위해서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아나콘다는 기업에서 사용할 수 없게끔 제한이 좀 돼 있는 게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걸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썬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나콘다를 설치하지 않고 말고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방법만 배우면 편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제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가면 기계학습이라는 우리 과정이 있습니다. 기계학습. 자, 기계학습이 있는데, 이 기계학습 들어가서 보시면 파이썬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기계학습을 배우면 좀 어려워요. 그죠? 이쪽이 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R을 배우고 나서 필요하신 분들은 파이썬으로 확장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파이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 R이라는 거는 그 윈도우즈 개념이라고 그랬고요. 거기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해서 깔아야 되는데, 우리 기계학습 패키지 또는 통계 분석 기본 패키지들은 우리가 여기서는 타이디 모델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수업에서는 우리가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타이디 모델을 설치해서 이 타이디 모델 패키지를 우리가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디 모델을 우리가 뒤에 가서 계속 배울 거고요. 파이썬은 통계 패키지 툴은 여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요. 기계학습 패키지 툴로는 서킷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딥러닝 쪽으로 인공지능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텐서플로우와 케라스까지로 넘어갑니다. 즉 기계학습은 서킷런을 주로 사용하고, 딥러닝 쪽으로 넘어가면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라는 기본 패키지를 설치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기계학습 패키지들의 명령어들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 이게 우리 여러분들의 그 스킬이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가 이 R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R을 우리가 잘 설치하고 그 설치한 거를 이용을 해서 tidy 모델 패키지에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 통계 분석, 기계학습 분석, 이런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빅데이터 분석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특히 가장 많이 쓰는 R과 파이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R을 쓸 사람 또는 파이썬을 쓸 사람, 잘 이렇게 구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번 학기 수업 시간은 R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